다 오셨나요? 그 혹시 학회에서 찍는 건가요? 예, 학교에서 찍는. 네네네. 학회에서도 저한테 찍는다고 얘기 안 했는데 원래. 원래는 미국에 IBNT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을 하면 이렇게 프랙티스를 하는 게 하루 종일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5번씩 찔러보고 거기 숙제 쓸 때 서티피를 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알고 가시는 걸로 숙제가 됐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꼭 그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맞아보고 아니면 나보고, 그거 제일 중요합니다. 워크숍이라고 하는 거는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공부하시는 것도요, 들으면 다 알죠. 근데 막상 환자 적용하려면 생각 안 나. 모르는 겁니다. 그죠? 비타민 C? 다 비타민 C만 제가 알고 계실까 하고 질문 서로 해보면 모를걸요? 네, 정확하게 사실은 내가 쓰고 있는 약물을 어떻게 쓰는 게 안전하고 효과적인지를 정확하게 각각을 알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러려면 워크숍 형태로 치료하려면 3박 4일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에 제가 이제 무료로 강의를 5번을 그렇게 한 적이 있는데 안 모이세요. 그런데 시작할 때 안 모이더니 자꾸 소문이 나서 갈수록 다른 사람이 오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들어야 되는데 한 팀이 계속 사람이 바뀌니까 이게 진행이 안 돼요. 이해하시겠죠? 오늘도 저번에 IBNT 들으셨던 분이 또 앉아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푸시만 하려고 합니다. 푸시. 푸시가 뭐냐? 슈팅이 아닙니다. 잘 들리나요? 네. 저한테 잘 안 들려요. 푸시는 미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냥 빠르게 미는 걸 우리가 볼루스 인젝션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푸시 그러면 볼루스 인젝션이 아니고 시린지를 이용해서 주사를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드립, 뚝뚝뚝 방울방울 떨어뜨리는 방울 주사는 세트에다 달아서 점적하는 거를 드립이라고 얘기한다. 인피전.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피전과 인젝션을 얘기할 때 외국에도 이렇게 IBNT 푸시 그러면 검색하면 떠요. 여러 병원에. 그다음에 외국 병원에서는 막 이런 거 인터넷에다 넣어놓고 강의도 하고, 만약에 우리나라도 막 그 요즘에는 뭐 블로그나 막 이렇게 만드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푸시라고 하는 거는 주로 주사기를 이용해서 쓰는 거고요. 사람 손으로 하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인피전 펌프는 자기가 알아서 시간을 맞춰서 들어가죠. 근데 저항이 생기거나 통증이 생겼다고 하는 걸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주는 거는 안전한 이유는 환자의 반응을 클로즈 옵저베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너 따로 나 따로가 아니라 넣는 사람이 간호사든 의사든 간에 환자의 반응 또는 저항감, 느껴지는 느낌을 넣는 거죠. 혹시 직접 이렇게 우리가 뭐 인터 때는 빼는 건 많이 하죠. 드로우를 많이 하죠. 피를 빼려고 빼는 건 많이 하지만 넣는 건 많이 하죠. 그런데 넣는 걸 때 바늘이 딱 들어가는 느낌 아시나요? 바늘이 혈관에 딱 들어갈 때 느낌을 아세요? 아시는 분이요? 네. 다 연습하셔야 됩니다. 내가 알아야 간호사도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IBNT 클리닉을 제대로 운영하실 거면 내가 맞아도 보고 내가 찔러도 보고 꼭 하셔서 그 자체로 생기는 문제점을 꼭 인지하셔야 돼요. 찌를 때 이럴 때가 힘들구나, 이럴 때 문제 있을 수 있거나 환자한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어떻게 처치해야 되는지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IV 카테터를 넣을 때, 그러니까 인젝션의 타입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나이완을 버터플라이 니들 찌르는 거, 카테터 니들 찌르는 거, 그 다음에 센트럴 라인을 삽입하는 거, 그죠? 그 다음에 아예 뭐 안에다가 심어놓는 것도 있지만 그럴 때만 경우가 되면 센트럴 라인 잡을 일 없죠. 네, 중환자들 안 보시죠? 저는 센트럴 라인도 잡고 병원에서 입원시켜서도 IBNT를 합니다. 그러야 할 때도 있어요. 이제 그런 분들은 따로 저하고 뭐 제가 그냥 무료 컨설팅 해드리니까, 간혹은 병원에 와달라고 하는 사람, 뻔뻔하게 좀 와서 해달라는 사람도 있어서 와서 직원들 모여놓을 테니까 강의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이 있어서 제가 난감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뻔뻔하다고 얘기를 못하고 놀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죠? 분당 10,000원이니까요. 그냥 해드려요. 근데 시간이 있어야죠. 그죠? 그리고 대부분이 30분 기준으로 30분 안에 내가 주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나비 바늘을 인퓨전이든 푸시든 쓸 수 있습니다. 그 이상의 시간이 될 때는
위험해질 수 있어요. 환자가 깜짝 꼼짝하고 있어야 돼요. 스테인리스 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이게 되면 바늘이 설관이 펑처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죠. 그죠? 아시겠죠? 그래서 가만히 있어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제일 중요한 게 환자가 편안해야 되고요. 주사 맞기 전에 화장실 꼭 갔다 오게 해야 되고요. 안 맞았다고 해도 주사 맞으면 이뇨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농도의 수액이 들어가면 이뇨작용이 일어나요. 갈증이 일어나고. 그래서 물 옆에다 갖다 놓고 주사 맞기 전에 화장실 갔다 오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당뇨 환자의 경우는 먹을 거 갖다 줘야 될 필요도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고농도 때문에 하이포글라이세미아에 빠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하이포로 올라가는 건 문제가 거의 심각하지 않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찔렀을 때 어디에다 찔러야 되냐? 어디에다 찔러야죠? 좋은 데다가. 좋은 데가 어디냐? 좋은 데가 어디예요? 첫 번째, 혈관이 탄력이 있어야 돼요. 혈관이 그냥 두껍다가 아니라 그냥 탄력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경결이 없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찔렀을 때 안 아파야 돼요. 그건 뭐냐면 어디에다 주사하느냐에 따라서 아프고 안 아파요. 어디가 아프고 어디가 안 아프죠? 프락시말로 갈수록 안 아파요. 페리페럴로 갈수록 아파요. 우리 신경이 분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고 환자가 움직이는 상황이냐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고 있을 거면 관절에 있는 데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환자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사람들은 관절을 선택하게 되면 카테터를 사용해야 되고, 그죠? 움직이지 않고 관절을 사용할 수 있으면 나이반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얘기하는 푸시는 길어야 10분, 짧으면 1분, 1분에서 10분 사이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프로토콜입니다. 그렇죠? 책 보지 마세요. 책은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 공부하라고 만든 거니까 제가 그냥 사실 시간이 적어서 그냥 프랙티컬하게 얘기를 하고 그냥 제가 아는 거 그냥 얘기하고 그 정도만 알면 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책에 있는 거는 적어도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고 적어놨기 때문에 쭉 읽어보세요. 그래서 준비해야 될 거, 그 다음에 내용들을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찔렀다 생각하면 내가 수액을 푸시를 줄 때 이제 저는 나이반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이반을 준비를 했고요. 나이반을 주는 이유가 바로 의사든 간호사든 이게 주로 움직이는 혈관을 타게 됐을 때 또는 바로 찔렀을 때 바로 블리딩을 보면서 작게 넣고도 고정시켜서 볼 수 바로 빨리 넣고 테이프를 붙이지도 않고 바로 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럴 때 선택이 나이반을 선택한다. 첫 번째. 두 번째, 나이반을 고정시킬 거냐 고정시키지 않을 거냐 문제인데 내가 줄 수 있는 주사제 프로토콜이 주사 시리즈 하나다. 그러면 고정 안 시켜도 됩니다. 부착한 상태에서 찌르고 드로우 해가지고 리거지 한 다음에 들어간지를 확인하고 그냥 넣어주면 끝나요. 그죠? 그런데 이게 두 개, 세 개로 하려면 바꿔야 하잖아요. 중간에. 그러니까 클립했다가 막았다가 다시 빼고 끼워서 다시 끼워서 막아야 되니까 두 개 이상의 시리즈로 오게. 뭐 10개까지 놓을 수도 있죠. 계속 푸시하고 있으면 되죠. 저는 푸시를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게 될 때는 고정을 적어도 해야 되고 주의하시면 고정을 아주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한 번 정도만 딱 붙이고 끝나잖아요. 고정을 하기 때문에 내가 술기를 할 때 또는 간호사가 술기를 할 때 딴짓 하면 안 돼요. 이걸 저 빼는 순간 다시 꽂을 일이 발생하거나 피가 낭자한 사태가 발생합니다. 운전할 때 하다가 가끔 잘못하다 갑자기 돌발 사고가 나타난 것처럼 IV는 돌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내가 뭔가 고정해놓고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고정을 잘 해놓고 놔두는 게 아니라 계속 뭔가를 할 때는 그죠? 그래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찔렀을 때 꼭 리거지를 그 다음에 다음 하나, 둘, 세 개 프로토콜이 넘어갈 때마다 꼭 해야 될 게 푸시 타입의 좋은 점은 중간에 이리게이션 할 필요가 없죠. 리거지만 하면 이리게이션이 되죠. 넣거나 중간에 다시 리거지를 했다가 다시 넣어주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리고 확인도 하고 다시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고정은 간단히 한다, 나이반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이제 안에다가 이제 필요한 거는 어떤 프로토콜을 만들 거냐만 알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용량이 저는 10cc짜리하고 20cc짜리하고 50cc짜리를 사용합니다. 그럼 10cc짜리는 10cc만 들어가게끔 만드는 프로토콜이 있고 20cc짜리는 보통 25cc 들어가죠. 50cc짜리는 보통 60cc가 들어가고 그래서 바늘을 이렇게 이게 시리즈를 다르게 사용하는 이유는 시리즈가
작을수록 좋아요. 왜 좋아요? 안에 들어가는 포인트하고 이 주사에 들어가는 용량하고에 따라서 가능한 한 낮을수록 저항이 적어요. 앞에는 얇고 주위는 크잖아요. 그러면 이게 빡빡해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용량에 맞춰서 주사기를 선택하는 이유가, 왜 그냥 큰 거 하나만 쓰면 되지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가능하면 작은 용량의 주사기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저항감이 없이 안에 빠르기를 조절할 수 있고 편하게 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내가 단독으로 비타민을 써야 된다 그러면 가능한 한 그거를 다른 거하고 안 섞어서 써야 되죠. 근데 중요한 게, 여기다가 가능한 한 환자가 푸시의 장점은 시간이 준다는 거 말고도요, 다른 수액을 섞지 않는다, 영양소 자체를 직접 넣는다가 장점이에요. 장점만 얘기해요. 단점도 있지만, 그죠? 그 다음에 오스몰, 농도가 좀 높아도요 환자가 불편하지 않다. 왜냐면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드립으로 떨어지는 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드립 똑똑 들어가잖아요. 그럼 안에서는 터블런트 플로우가 생겨요. 속도 낮을수록. 그런데 푸시를 하면요, 아무리 천천히 넣어도 우리가 쭉 넣고 기다렸다가 또 쭉 넣고 이렇게 하지 0.001초의 속도로 똑같이 스테디하게 넣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0.5cc, 1cc 넣고 또 기다렸다가 1cc 넣고 이렇게 하는 게 속도를 맞추는 거죠. 그죠? 우리가 중환자실에서 마가네슘 칼슘 줄 때도 그거를 뭐 10분간 스테디하게 쭉 넣는 게 아니라 기계도 그래요. 툭 넣고 기다렸다가 툭 넣고 이렇게 가는 거지. 그죠? 그럼 어때요? 툭 넣는 순간의 속도는 빠릅니다. 그래서 라미나 플로우가 생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다 논문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라미나 플로우가 생기면 혈관에 있는 혈관벽을 때리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서, 드립을 할 때는 600ml 오스몰 정도가 리미테이션인 환자가 플로우를 좀 빠르게 하고 푸시하는 경우에는 900ml 오스몰까지도 노 컴플레인입니다. 장점은 푸시를 할 때는 고농도로 좀 더 똑같은 환자지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환자를 클로즈 옵저베이션 하기 때문에 환자가 노시아가 있다, 어지럽다, 혈관이 아프다, 어때요? 바로 스탑하고 환자를 살펴볼 수 있다. 환자도 좋아하죠. 그래서 짧은 시간에 넣지만 어떻게 피는 더 받아야 된다. 사람이 더 비싸니까. 제로비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IBNT 할 때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요. IBNT, 우리가 의료는요 면세업이죠. 행정적인 게 의료는. 그래서 약을 갖다가 비급여든 급여든요, 약을 갖다가 거기다가 마진을 붙여서 환자에게 파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모르시는 사람들이 간혹은 행정적으로 아밀로산 10,000원짜리 갖다가 5만원 받으면 비급여니까 괜찮다 생각하죠. 그거는 10,000원짜리를 5만원 받는 4만원을 붙여서 받는 것이 약을 비급여이기 때문에 4만원을 붙일 수 있다가 아니라, 모든 그 비급여 제품을 놓는 행위 자체가 비급여 의료 행위여서 비급여 제품을 가지고 비급여 의료 행위를 해서 행위료로 받는 겁니다. 간호사가 주사 맞고 의사가 설명하고 병원을 만들고 관리하는 것 자체가 다 비급여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밖에다가 비급여제를 붙여놓잖아요. 아밀로산 A 5만원, 아밀로산 B 10만원, C 15만원. 그러면 여기는 실제로 상기 금액은 비급여 의료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라고 얘기하고, 진료를 같이 받고 있는 동시에 급여와 동시에 비급여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단 여기에는 진료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라고 명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더라도 이렇게 적어놓고 하는 것과 하지 않은 것과는 나중에 환수되고 환수되지 않고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으로 갔을 때. 요즘에 또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습니다. 법을 알고 있으면 두렵지가 않고, 내가 불법이 아닌데 내가 모르고 있는 순간에 누가 질책을 했을 때 내가 잘못 대응을 하면 똑같은 행위를 하고도 불법 행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러면 주사기를 우선 세팅을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남은 문제는 뭐가 있을까요? 어떤 것을 내가 선택할 거냐? 그러면 이게 단점이 됩니다. 단점이 뭐냐면, 빠르게 주면 안 되는 것들은 못 섞죠. 그리고 다른 농도하고 플루이드로 줬을 때 천천히 줘야 될 것들은 또 못 섞죠. 그러면 못 섞는 게 뭐가 있을까요? IV 푸시 주면 안 되는 것들, 영양소에서.
영양소들은 다 알고 계시나요? 이 방에 오신 분들은? 이거 어드밴스 코스니까 다 아신다고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 건데 뭘 빨리 주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일렉트라이트 첫 번째로. 일렉트라이트를 빨리 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지만 왜 주면 안 되는지요? 왜 주면 안 되죠? 네, 카디악 어레스트가 제일 큰 문제죠. 그 다음에 샥 카디악 어레스트. 그러니까 죽음과 직결될 수 있고요. 갑자기 이머전시가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일렉트라이트가 갑자기 상승하는 겁니다. 일렉트라이트가 뭐가 있죠? 바로 이제 원래 이게 그냥 기초적인 질문인데요. 그것도 잘 헷갈리니까 우리가 정리하는 거죠. 가장 망가네슘, 칼슘, 소듐, 클로라이드, 포타슘, 그죠? 그럴 때 우리가 망가네슘, 칼슘은 천천히 1cc당 이게 10%짜리일 때 1cc당 1분이면 안전해요. 원래는 뭐 10cc 7분인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 틀리죠. 이 기준으로 그냥 그 정도로 볼 때도 노면 환자가 어지러워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면 뭘 하죠? 만약 일룸트리트를 줘야 되고 나는 넣고 싶어. 그래 너 못 넣는다고 하는 건 제너럴한 거고 나는 테크니컬이 있고 나는 환자를 잘 살필 수 있으니까 망원에좀 줄 수 있고 칼슘 줄 수 있죠. 그런데 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줘야죠. 그러니까 일렉트라이트를 기본적으로는 푸시 프로토콜을 쓰면 안 된다. 단 환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천천히 줘서 줄 수 있다. 그러면 내가 5분하고 10분 줘야 될 때 용량은 어떻게 돼야죠? 5cc, 10cc 이하여야죠. 그래서 저는 푸시는 5cc 이상 쓰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10cc는 인퓨전 하면 되지, 빠르게 주입하면 되지, 굳이 푸시를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냐면 가장 많이 쓰는 게 마그네슘인데 마그네슘 푸시할 때 느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클리닉 공부하셔서 나가셨죠? 오르가즘을 느끼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면 자기가 불편한 곳이 바소 달라이테진 되면서 이상한 느낌을 느끼는데 그거를 불쾌감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그걸 쾌감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는 어떤 부위가 안 좋다. 이걸 놓으면서 바소 달라이테진 되면서 그 부위가 느껴지는 느낌이 그 부분이 내가 안 좋으니까 좋아지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또 그렇게 이용하는 선생님들 계시고 마그네슘이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레코멘드한 영양이 2cc, 3cc, 5cc까지 하면 1cc당 어떻게 해요? 속도가 1분. 그 다음에 비타민C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 1F를 주는 건 아니죠. 비타민C 1cc당 1분이요. 그런데 비타민C, 마그네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오스몰이 높아요. 오스몰이 5000메시예요. 그러니까 단독으로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아이소 오스몰인 뭔가하고 섞어서 좀 낮춰야죠. 그러면 거기다가 스트랄 워러를 성능이 제일 낮죠. 그죠? 스트랄 워러 20cc짜리 비타민C를 줄 때는 스트랄 워러 20cc짜리 섞으면 좋습니다. 그죠? 그럴 때 농도를 낮추려면 비타민C 1cc당 스트랄 워러 2cc. 지금 굉장히 엑기스를 알려드리는 겁니다. 쉽게 편하게 아시겠죠? 그냥 1cc 대 2cc 섞으면 좋아요. 2cc면 좀 훨씬 낫고 약간 아이소스보다 약간 떨어져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그냥 높아도 괜찮으니까 비타민C 1, 2cc 비타민C를 약 500ml 1cc죠? 1cc에서 2cc만 섞은 게 푸시 프로토가 2cc만 섞어요. 저는 보통. 그리고 거기서 안 섞어요. 아예. 그냥 히스파겐이 아이소오스몰이거든요. 히스파겐 20cc짜리가 그냥 그렇게 섞어서 보면 한 900대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섞어도 관계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러면 스트랄 워러나 NS나 SW나 이렇게 수액을 쓰지 않고 쓰려면 용량을 적게 주면 돼요. 1cc야 2cc만. 그런데 장점은 뭐예요? 적은 용량 가지고 푸시하는 것들은 바로 즉각적인 혈중 레벨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효과는 또 바로 볼 수 있습니다. 푸시의 장점은 또 뭐냐면 속도가 빨라서 들어가면서 환자가 느끼는 도스 디펜던트 효과가 속도 때문에 실제로 주는 용량보다 높게 나타난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징크, 트레이스 미네랄 이런 것들은 절대로 쓰시면 안 됩니다. 쓰실 수 없을 거예요. 쓰시고 싶어도. 왜요? 환자가 아파서 못 맞습니다. pH가 낮아서. 아시겠죠? 일렉트라이트는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쓸 수 있는 게 마그네슘, 칼슘인데 칼슘은 쓸 일이 별로 없고 마그네슘을 4cc 쓰면 칼슘은 2cc 2대1로 IV 할 때는
마그네슘 칼슘의 비율은 2대 1로 마그네슘이 높게. 그리고 칼슘 글루코네이트하고 칼슘 클로라이드가 있으면 클로라이드 게이트는 또 3분의 1로 줄여야 됩니다. 안에 들어가서 오스몰이 아니 미리큐브한테 확 올라가요. 그런 것들은 아시고 쓰셔야 되니까 그냥 잊어버리세요. 모르시면 그냥 마그네슘 하나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쓰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뭘 쓰지 말아야 되죠? 푸시하면 안 되고, 인젝트라이트는 다 얘기했고요. 푸시하면 안 될 건 없는데 푸시하면 불쾌하고 위험하기 때문에 하는 게 또 B1입니다. B1의 액션 타이밍이 굉장히 빠르고요. 리포엑시드도 그런데 B1 같은 경우랄지 리포엑시드 같은 것도 플루이드에 달아서 한 20분, 30분 주는 게 안전합니다. 다른 용량을 또 줄여서 나는 주고 싶어, 이 사람 필요해, 그러면 10cc 다 쓰지 말고 1cc만 쓰는 거죠. 용량을 줄여야죠. 이해하시겠죠? 그렇지만 그 자체 원앰플이 10cc고 플러스 알파 50mg을 직접 주려면 환자가 2000ml 농도에다가 오스몰에다가 pH가 낮아서 굉장히 아픕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들은 아까 카디악 어레스트를 낼 수 있게끔 위험한 것뿐만이 아니라 푸시함으로써 불쾌한 것들은 괜히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pH가 낮지만 또는 pH가 높지만, pH가 대부분은 낮아요. 비타민 B군은 pH가 낮은 이유가 스테빌리티, 유효기간 때문입니다. 보통 그래서 피리독신 염산이죠. 그죠? 마그네슘 황산이고 아연 황산이죠. 구리 황산이고, 그죠? 무슨 말이에요? 어택치를 이렇게 시켜서 pH를 낮춰야 오래 가기 때문이에요. 순수한 게 아니고. 아스코빅 엑시드라고 알고 있죠? 비타민 C를 주사가 아스코빅 엑시드가 아닙니다. 소듐 아스코베이트입니다. 왜냐면 pH를 6.6에서 6.8로 올리려고 바이카보네이트를 믹스해서, 바이카보네이트가 탄산수소 나트륨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인터랙션을 해서 어택치가 되기 때문에 소듐 다이소듐 아스코베이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주사제가 몸 안에 들어가서 아스코빅 엑시드로 작용을 해서 아스코베이트가 되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소듐을 많이 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끔 이해를 못 하시고 되니까 비타민 C를 준다 그러면 소듐도 같이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대신 pH는 보정이 돼서 6.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안 아픈 겁니다. 농도가 진해서 아프지.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pH가 높은 게 하나가 있습니다. 주사 중에. 아시는 분요? 주로 우리가 병원에 사용하고 있을 때 인젝션을 IM을 하거나 IV 줄 때 아픈 항생제가 있습니다. 그죠? 아목사실린, 페니라민, 페니실린타. 어때요? 엄청 아프죠? 왜 아파요? 그냥 아프다고 말할지 왜 아픈지 모르시죠? 그냥 아파 그사. 그냥 그 사실만 알고 있어. 왜 아픈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 원래 아픈 거니까. 네, pH가 높습니다. 이 pH 높은 주사가 영양제 주사는 리포엑시드가 치옥트산이 pH가 8점대입니다. 그러니까 pH는 우리가 7점 플러스 마이너스 0.2가 제일 좋은 건데, 그죠? 근데 대부분이 주사로 넣을 수 있는, IV로 줄 수 있는 pH 레인지는 4에서 9까지입니다. 그런데 예민한 사람들은 6에서 7 정도면 좋아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굉장히 아프고 컴플레인 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은 파우더 타입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유일하게 다른 수액하고 믹스해서 써야 되는 거죠. 그럴 때 NS에 믹스해도 되고요, 스테라일 워터에 믹스해도 됩니다. 푸시로 하실 때는 스테라일 워터는 5cc에다 섞었을 때 오스몰이 700대입니다. 750대입니다. 그런데 NS로 5cc를 섞으면 오스몰이 약 950 정도 됩니다. 그런데 푸시로 주면 둘 다 안 아픕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굳이 SW도 사용하지 않아서 되지만 오스몰이 높다는 걸 아셔서 간혹을 컴플레인 하시면 SW를 옮겨주셔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10cc 주사기를 아까 사용하는 푸시일 때 쓰는 주사제가 글루타치온입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을 저는 1200mg을 보통 쓰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600ml에서 보통 2400mg을 개원가에서는 쓰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파킨슨 환자다 그러면 뭐 6g까지도 올라가지만, 그렇죠? 용량 올릴 때마다 리전트가 생겨가지고 자꾸 올렸다 내렸다 해야 되거든요. 환자 상태에 따라서 쭉 반응을, 오늘 비타민C 10g 줬더니 좋았다, 다음에 10g 줬더니 좋을까? 네, 뭐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오늘 되게 맛있었어. 다음에 와서 사 먹으니까 똑같이 맛있을까? 똑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반응 계속 다이나믹하게 바뀌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런 것들을 이해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pH 레인지는 비타민 B군은 대부분 4 정도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아미노액시드로 되어 있는 거 있죠? 비타민 C부터 비타민 C, 라인액, 히스파겐, NAC 이런 거 다 비타민 pH가 6 정도로 보정이 되어 있다. 그리고 치옥토산은 8 정도로 높아서 아이소스몰입니다. 하지만 섞어서 주사 놓으면 환자가 컴플레인 할 수 있다. pH가 높아서.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또 문제점은 리포엑시드는 다른 거하고 섞으면 안 되고 차광을 꼭 해야 되는. 그렇죠. 푸시의 장점은 차광해야 될 주사를 차광하지 않고 놓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놓기 때문에. 그죠? 반응은 변하지 않게. 하시려면 은박지로 싸가지고 은박지로 쌀 때는 주사제를 전부 다 돌리는 게 아니라 80%만 돌려서 주사액이 들어가는지 확인하고 해야죠. 그렇게까지 수고를 하시면 완벽하겠죠. 좀 더 낫겠죠. 환자를 위해서. 좀 더 변동이 덜 되니까. 우리가 알던 알 좀 얼만큼이 그러냐는 걸 모르지만, 그죠? 그래서 치옥토산은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차광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럴 때 저는 두 번째 20cc짜리를 쓰고 있는 게 치옥토산입니다. 그래서 치옥토산 같은 경우를 이렇게 쓰는 이유가 10cc짜리 NS, 20cc짜리 있잖아요. 20cc짜리 NS 있죠? 그걸 따서 10cc는 글루타치온, 10cc는 리포엑시드로 딱 같이 줄 때 반절시지 않으면 여기는 글루타치온 파우더니까 10cc로 만들어지고 치옥토산 5cc니까 10cc, 15cc짜리가 됩니다. 아니면 20cc를 다 써서 25cc 쓰든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두 가지가 만들어지고요. 나머지 50cc짜리를 사용할 때는 이제 나머지 제품들을 믹스하는 데 사용합니다. 여기는 아까 말한 대로 푸시를 줬을 때 위험하지 않은 것들을 다 섞을 수가 있습니다. 단 오스몰만 생각해서 스테랄월을 더 섞을 거냐 말 거냐, 환자 혈관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농도를 낮출 거냐 안 낮출 거냐만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해서 질문 있으시면 고르는 거 말고요. 프로토콜 말고 찌르고 선택하고 문제점들은 제가 속도의 문제, 그죠? 그다음에 주사기를 나눠서 쓰는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하고 축사는 따로 쓰자라는 걸 기본으로 하고 나머지는 섞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일렉트라이트는 가능한 쓰지 말고 써야 되면 마그네슘 정도는 속도를 지켜서 써주자. 그다음에 속도는 마그네슘 1cc당 1cc 1분, 비타민 C 1cc당 1분. 질문 여기까지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없어요. 다 이해하신 겁니까? 쉽죠? 자, 오늘 필요하신 분들, 어제 술 드신 분들 나와서 맞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드리면서 이제 프랙티컬한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해하시죠? 원래는 저는 이제 PNT 학회라고 제가 창립을 해서 학회 홈페이지 보면 자기의 증상과 증후와 필요한 것을 입력하게 되면 내가 필요한 영양소의 중요도가 쭉 떠요. 그러면 내가 A, B, C, D, E, F, G의 쭉 영양소가 있으면 나한테 뭐가 부족한지를 찾는 게 제일 첫 번째라서 문제를 통해서 또는 이제 나중에 검사를 통해서 현재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그걸 맞아야 하나를 맞더라도 좋죠. 그래서 원칙은 가능한 한 필요한 걸 주시는 걸 찾는 게 제일 좋은 치료예요. 경제적이고 환자한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가능한 한 많이 믹스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단일로 필요한 걸 찾아주는 게 더 효과적이지만 모를 때는 저용량으로 지금 푸시를 쓰는 이유가 모를 때는 에너지 필요하다 그러면 에너지 대사에 필요한 것들을 다 믹스해서 한꺼번에 주는 게 낫다는 거죠. 뭐 하나 주는 것보다. 왜냐하면 우리 몸의 대사는요 수레바퀴와 같아서 어떤 거 하나 넣는다고 좋아지진 않아요. 다 필요해요. 아까 강의에서도 얘기했지만 마그네슘이 필요하면 마그네슘 하나만 주면 되지만 우리 몸의 모든 비타민 미네랄은 서로 인터랙션을 해가지고요 다 돌고 돕니다. 전구물질이 하나 들어가는지 뭐가 하나 들어가면 그것 때문에 또 여기 하나가 많아지면 그것 때문에 몸 안에서의 다양한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피루베이트를 만드는 피루베이트에서 아세틸코일을 만드는 과정만 하더라도 조효소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1, 2, 3, 5 리포엑시드가 필요해요. 5가지가.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B콤을 막 쓰는 이유가 그런 거지만 B콤이 이제 안전성하고 제형 자체가 좀 문제가 있어서 좀 쓰지 말라고 하고 또 급여제기 때문에 그냥 썼을 때는 또 의료보험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법하고의 싸움이죠. 행정적인 거. 이게 행정적인 것과 우리적인 걸 자꾸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행정은 행정대로 융통성 있게 하셔야 되고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의사의 재량권을 가지고 환자에게 원하는 걸 환자의 선택에 의해서 쓰면 전혀 문제될 거 없으니까 그런 범위에서 쓰시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에너지 주사를 만들어 봤다. 그러면 에너지에 필요한 조효소들은요. 아미노산, 비타민 B군, 리포엑시드, 그다음에 마그네슘, 망간입니다. 근데 망간은 푸시보다죠. 마그네슘 간은 안 줘야 되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음식물 주로 야채나 또는 마그네슘 서플리먼트 하시면 마그네슘 서플리먼트 처방하시고 푸시 프로토콜로 거기에 우리가 푸시할 수 있는 영양 주사제와 서플리먼트하고 다이어트 치료를 같이 하는 게 영양 치료입니다. 항상 부족하게 주면요 어떤 분들이 빵꾸가 나요. 영양 치료가 어려워지면 내가 하고 있는 치료가 부족한 걸 줬는데도 부족하고 다른 게 또 부족한 게 남아 있으면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어려워요. 어려운 점이. 이해하시겠죠? 환자가 대사가 되는데 음식물을 먹고 ATP가 발생하는데 필요한 게 1, 2, 3, 4, 5, 5가지란 말이에요. 내가 푸시를 4개 줬어. 1, 2, 3, 4를. 5번을 못 줬어. 주사제도 없고 환자가 먹지도 않아. 그러면 ATP가 발생할까요? 안 해요. 그런 걸 인지하고 치료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 김동완 원장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어떤 사람 효과 있고 효과 없냐 얘기를 하시는 거면 제가 이분하고는 대화를 할 필요가 없겠고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하신다고 보는 거니까 이해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처럼 어떤 패스웨이를 차단하거나 어거니스트 하거나 그런 경우조차도 효과 약으로 다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조차도 효과 없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영양치료는 그렇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보시면 최근에 NAC 주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었는데 NAC 주사가 어떤 작용을 하고 있죠? NAC 제가 워크숍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뭐 하고 계시니까 워크숍 못하고 강의만 계속. NAC 주사는 이게 시스테인의 전구 물질입니다. 그리고 BBB를 통과합니다. 그죠?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BBB 통과 안 합니다. NAC를 먹으면 BBB 통과합니다. 그래서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리려면요, 글루타치온을 먹으면 안 되고요. 동화제를 타치온 먹으면 효과 없고요. 예, 그냥 뮤코팩트, 가래약 주는 게 훨씬 더 글루타치온 레벨을 올립니다. 아시겠죠? 그런 거 몰랐죠, 그냥 용법 용가 효능대로 그냥 보험에 되는 대로 쓴 거죠. 근데 알고 나면 그런 걸 알게 됩니다. 그럼 NAC 이거 1,000원도 안 하거든요. NAC 이게 하나 300mg인데 1애플에서 3애플까지 쓰는 거 괜찮습니다. 실제로는 10애플 또는 뭐 20애플까지 써서 상관없습니다. 그럼 20애플까지 쓸 일은 없으니까 보통 1애플, 3애플에서 푸시할 때 그냥 루틴을 믹스해서도 항산화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전공물질. 그러니까 글루타치온 줄 때도 저는 NAC를 같이 쓰면은 제가 이거 만들어 달라고 만든 거지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왜 효과적이냐? 글루타치온, 리포엑시드, 셀레늄은 강력한 항산화제이기 때문에 쓰시면 바로 액션하고 바로 끝나요. 확 리액션하고 끝나버려요. 액션 타임이 1시간밖에 안 돼요. NAC 쓰면 6시간 가요. 지속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논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환자가 지금 증상적인 거 영양 치료하는 걸 지속하려면 NAC를 꼭 섞어주면 좋습니다. NAC를 주는 이유는 뭘까요? NAC를 병원에 가서 딱 하나씩 따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주사제를 다 따가지고요. 맛도 보시고 냄새도 맡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도 없어요. 다 변태라고 생각하실까봐. 맡아보면 확 냄새가 열자마자 확 나타나는 게 2가지가 있거든요. 글루타치온하고 NAC. 황. 누가 방귀 낀 냄새가 나는. 황이 하는 역할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양물질 델리버리를 하는 역할을 세포네요. 그래서 외국에는 MSM 아시죠? 관절염 MSM이 황이고요. 그 다음에 DMSO 주사제가 있죠. 외국에는 DMSO하고 MSM 주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없으니까 그 대신 NAC를 사용하도록 권유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히시파겐 주사는 글라이라이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글라이라이신, 글라이신 시스테인이 들어있죠. 이것도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전구물질이 글라이신 시스테인, 글루타메이트가 3개 합쳐서 글루타치온이 되기 때문에 주로 저는 이제 간에 초점을 두자면 간이 영양치료의 허브입니다. 허브. 첫 번째 프라이머리 브레이가 겉이에요. 겉. 브레인 앤 겉이 1번입니다. 여러분이 편안한 마음과 행복한 마음과 사랑하며 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브레인이죠. 브레인이 세로토닌 레벨이 올라가고 도파민 레벨 뭐 이런 것들이 다 균형을 맞춰야 우리 몸의 GI 펑션이 정상입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어때요? 소화에 대한 돼요. 일반적으로 할 때 이렇게
스트레스 받으면 소화돼요, 안 돼요? 예, 소화하는 놈은 바보죠, 바보. 그죠? 바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예? 무디자고 하였죠. 근데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것은 GI 펑션이 떨어지는 거고, GI 펑션이 떨어질 때 가장 먼저 우리 몸에 같이 떨어지는 게 뭐예요? 이뮨 펑션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브레인하고 겉을 넘어가서 그 다음에 우리 몸을 프로텍션하는 게 리버입니다. 리버에서 합성돼서 해동을 해서 제대로 다른 세포의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리버에서 하는 게 리버를 허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I 펑션이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없죠. 맨날 원활한 배변 활동할 수 없죠. 하는 사람은 건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행복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해, 그리고 화장실 매일 가고 변도 뭐 황금똥을 싸고 행복해, 이런 사람 드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GI 목표가 되는 것이 브레인하고 겉이 정강한 겁니다. 하지만 그 전에 그거를 완벽할 수 없으니까 계속 프로텍션하면서 우리 몸의 세포에 좋은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게 리버가 하는 역할이어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간을 좋게 하는 치료를 영양치료를 한다고만 생각해도 간단합니다. 간이 좋아하는 것들 이미 많이 나와 있죠. 페이스 1, 2에 필요한 비타민. 페이스 1은 비타민 B군, 그죠? 그 다음에 아미노산 브레이크 체인의 아미노에시드. 비타민 페이스 2 뭐예요? 아미노에시드. 중간 대사단물 없애는 거, 항산화제와 미네랄. 주사위들 다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간만 건강하게 하려고 해도 사실은 있는 제품을 다 섞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걸 기본으로 다 섞을 수 없으니까 환자가 원하는 경제적인 상황에 맞게 어떤 것이 더 필요하냐를 선택해주는 게 의사가 할 일이죠. 선택할 필요 없으면 그냥 다 주면 돼요. 돈 많은 환자 오면 다 주면 돼요. 근데 어떤 걸 용량을 더 많이 줄 거냐라고 선택할 때 그걸 선택하는 게 의사의 몫입니다. 용량을. 이해하시겠죠? 첫 번째, 이게 간단해요. 그냥 이거 이렇게 얘기하는 건 여기가 처음인데, 환자에게 좋은 영양치료를 해야겠다. 돈이 많아? 다 주면 돼요. 고민할 거 없어요. 그런데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는 그러면 뭘 많이 줘야 되냐? 다른 걸 빼고 이 가격에 어떤 걸 많이 줘야 되냐를 선택하려면 중요도가 필요하죠. 그렇죠? 그럴 때 항산화, 항염, 에너지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GI 펑션하고 관련된 것은 아연하고 B1이니까 그걸 인퓨전 해야 돼요. 오늘 푸시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레커멘드 하기를 푸시 프로토콜 때 기본으로 쓸 수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글루타치온하고 리포기시드를 꼭 줘라. 비용에 관계없으면. 그리고 리포기시드의 기본 용량은 25mg, 50mg, 1A, 2A, 그죠? 기본만.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도 600ml에서 1200ml. 1200ml짜리가 또 있어요. 1200ml 2F까지 말면 1200짜리 주시면 돼요. 600짜리, 1200짜리 선택하시면 되고. 그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비타민, 라연액, 라연액, 히스파겐, NAC, 그죠? 그 다음에 비타민 B군 5, 62.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줄 거냐 말 거냐. 트레머가 있다, 근육경련이 있다, 뭐, 그렇죠? 그리고 만성질환이 있다, 이런 경우는 들어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자면. 그러려면 이걸 선택하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걸 푸시를 선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오늘 푸시별로 외우셨어요? 빠르게 줄 수 있다. 그리고 적은 용량으로 효과가 들다. 이해하셨죠? 급하다는 환자를 잡을 수 있는 거다. 10분이면 되니까 미리 예약하면 처음에만 설명하고 나면 다음에는 딱 차서 맞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병원에 안 가도 환자하고 전화해가지고 오늘 어때요? 그러면 오늘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그러면 B5를 원래부터 더 섞어. 야 어제 술 먹고 잠도 못 자고 아침에 그냥 졸려서 죽겠어. 그럼 히스파겐을 2F로 올려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럴 때 이 각각의 용량을 얘기하면 B5는 500ml니까 2000ml까지. 이게 보통 1F, 2F 말씀드려요. 5번은 스트레스 레벨에 따라서. B6는 항염, 염증을 가라앉힌다고 생각을 하고, 신경이 예민하거나 우울하거나 그럴 때 걱정 불안하고 관련된 신경 전달 물질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런 패스웨이에 B6가 없으면 안 돌아가요, 엔자임이.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이나 신경 예민이나 그런 거하고 관련돼 있거나 통증하고 관련돼 있으면 염증을 떨어뜨리기 위해 쓰는 게 B6입니다. 그럴 때 1F에서 4F. 지금 이게 이제 해답이죠. 그 다음에 12는 5mg짜리가 있죠. 1mg, 5mg짜리인데 보통은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빨리 용해가 돼요. 이거는
믹스하자마자 사실은 IM 주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이유가 푸시의 장점은 또 B12가 있어요. 하이드로코발라민, 사이노코발라민이요. 용해에 쓰잖아요. 주사를 넣고 있는 동안에 없어집니다. 사라져버려요. 보존이 가장 힘든 게 B2입니다. B12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5mm라면 그냥 원앰플만 쓰셔도 충분하고요. 반복해서 쓰셔도 됩니다. 이거는 2앰플 넣을 필요가 없어요. PC팍에 푸시할 때는 원앰플에서 원팩에서 2팩, 인퓨전 할 때는 4팩까지 쓸 수가 있고요. 라인액은 IV로 할 때 원앰플에서 6앰플까지 쓸 수가 있고요. 보통 일반적으로는 샌드게 쓰시면 2앰플, 4앰플 쓰시면 괜찮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루틴으로 5앰플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비타민C는 푸시할 때는 1cc당 1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알아서 선택을 하시는데 비타민C를 꼭 넣어줘야겠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1cc에서 2cc 정도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면 비타민C를 질문하죠. 이거 20cc짜리인데 1cc 빼고 난 다음에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솔직히 가슴에 놓고. 그럼 내가 남겨놓고 쓰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이알 타입은 남겨놓고 쓸 수가 있어요. 여기 저는 그냥 버리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지만 개원과의 실정은 10원이라도 아끼려고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시작할 때부터 공기를 주입하고 빼면 안 돼요. 무슨 말? 쉽게 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서 공기를 푸시해놓고 빼면 안에 있는 압력이 높아서 밖으로 빼기가 쉽죠. 그렇게 하면 버려야 돼요. 공기 안에 균이 하나라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에이셉틱하게 하고 공기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상태에서 네거티브 프레저를 빼야 돼요. 힘들어도. 그렇게 빼면 보관할 수 있습니다. 냉장 보관하시면.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중에도 수입을 알코올 수입하시고 달아시고 쓰고.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해서 보관하는 시간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알아서 하시죠. 우리는 그게 없어요. 레귤레이션이 없어요. 미국에는 있거든요. 앰플은 직접이고요. 그냥 일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안에 균이 안 들었다고 생각할 때. 또는 그래서 벤틸레이터,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이라고 해서 무균 공간에 사용하면 돼요. 근데 그런 공간에 중간에 리노큘럼이 되느냐 없느냐 알 수가 없잖아요. 아시겠죠? 가능한 한 뭐든지 남겨놓는 게 아니지만 바이알 타입은 그래도 그럴 수 있는 찬스는 있다. 그리고 그거는 항상 건강한 사람한테 써라. 하나 들어가도 해결할 수 있는 사람. 면역이 떨어진 사람들 쓰지 말라라고 이렇게 주의점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강의하면 재미없는데요. 앰플을 딸 때요. 앰플을 딸 때 주의점이 뭘까요? 앰플 딸 때 주의점 여러 가지 있습니다. 네? 유리파펜 들어간다. 상식적인 얘기고요. 또 앰플 딸 때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 장갑을 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빡빡한 게 있습니다. 이게 가벼운 게 있고 그래서 때리는 경우도 있어요. 유리파펜이 더 생겨요. 유리파펜 문제가 생기고요. 사실은 우리가 무슨 프러시를 할 때처럼 사실은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돼요. 절단면을 알코올 쉐입으로. 그 다음에 그러기 전에 사실은 간호사 손도 깨끗이 핸드워싱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핸드워싱하고 마스크 쓰고 알코올로 수입하고 따야 됩니다. 딸 때도 이렇게 따잖아요, 보통. 그죠? 야매를 따고 이렇게 따면 편한데 이렇게 따는 게 가장 별걸 다 논문을 쓴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또 강의를 하네요. 이렇게 따는 것보다 한 손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를 이렇게 탁 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파티클이 적다는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걸 드로우 할 때 주사 바늘을 18게이지 빼면 빨리 빠지죠. 18게이지 빨리 빠지면 안에 있는 윌 파티클이 더 빨리 땡겨와서 윌 파티클 오염이 10%. 그게 1cc, 2cc 앰플일 때 얘기예요. 그 이상으로 가면 앰플링의 파티클이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2cc 정도일 때 23게이지를 뽑잖아요. 제로. 그런 논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필터 니드를 쓰지만 보통 우리 수액 세트에 보면 수액 세트 끝에 열어보면 이런 게 마지막 끝 열어볼게요. 다 병원에 가서 수액 세트를 한번 열어보세요. 그래서 끝에를 갖다가 고무줄 파킹돼 있잖아요. 거기를 빼보시면 그 안에 면 같은 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그걸 걸러줘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계속 이거 맞고 있는데 그러면 뭐 중환자들 다 유리파편에 그냥 쌓여가지고 유리파편 덩어리겠네요. 그런 것들을 의사들이 모르고 있으면 대응을 못하는 거죠. 환자들이 뭐 유리파편 문제 있고 맞으면 안 된다는, 아 여기에 다 필터링 되는 게 다 돼 있고요. 우리는 다 그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중환자 질환자는 유리파편 다 쌓이는 환자이기 때문에 얘기할 말 없어요. 근데 뉴스 미디어에서는 그런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계속 위험에 대한 그 이슈만 시키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푸시를 해볼까요? 저번에는 푸시를 많이 해봤는데 오늘은 숫자도 많고. 질문 있으신가요? 맞아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제가 오늘 나오셔서 그 주사관을 찍을 때요 앵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15도에서 20도면 되고요. 피부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앵글 각도가 올라가죠. 앵글 각도가 성취하면요 엔도셀룰리면 인조리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펑추할 때 앵글을 가능한 눕혀서 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장갑을 안 끼려면요 지금 핸드워싱 제대로 안 할 거잖아요. 그죠? 제대로 안 할 거예요. 마스크 안 쓸 거죠. 장갑 안 낄 거죠. 우리나라 지금 현실이죠. 그러려면 적어도 믹스할 때 말하지 말아야 되고요. 환자한테 펑추할 때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특히 자기 맞는 자리 보고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죠. 그러면 입에 있는 균이 나타나거든요. 이 입에 있는 균을 조심하려면 간호사도 섞을 때 얘기를 하지 마라. 섞을 때는 얘기하게 되면 여기를 향해서 말고 간호사 돌려서 얘기해라. 그죠? 주사바늘 찌를 때는 특히나 주사바늘 찌를 상태를 보고 얘기해. 집중은 해야 되고 말은 해야 되니까. 예? 절대 그러지 마라. 그 다음에 찌를 자리를 보고 닦았어요. 닦았단 말이에요. 근데 다시 또 볼일 찌르려니까 또 자신이 없어요. 또 만져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손이 오염되어 있으면 안 되니까 환자의 IV 사이트만 닦을 게 아니라 그 터치하는 손가락도 닦아라. 아시겠죠? 아주 이게 심플한 거지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스크도 없고 손도 없고 그러지만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네네. 네. 네. MGS4요? 네네네. 네. 네네. 네네. 푸시 풀이니까 오늘은. 아 그러니까 써도 돼요. 하지만 천천히 해주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MGS4는요 다 써야 돼요. 제가 50짜리를 만들려는 이유가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렉트라이트로 뭐 강의 관계, 오늘 강의가 그 주제가 아니라 일렉트라이트 관계없이 MGO스는 사실은 칭크하고 망가내시면요 저는 루티누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은 검사를 해보잖아요. 그럼 망가네슘하고 아연은 거의 다 부족해 있고요. 병원에 오신 분들은 다 부족하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오스테오포로시스까지도 칼슘이 떨어져서 생기지 않고 시스타트가 망가네슘이 떨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 안에서 대사 과정에서 가장 많은 종류의 엔자임의 코팩트로 작용하는 게 마그네슘이고 아연이에요. 그래서 MgO15를 5cc짜리를 따로 만든 이유가요. 20cc짜리 쓰고 버리니까 그래요. 5cc를 루틴으로 사용해도 안전하고요.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섞은 거예요. 근데 푸시 프로토콜은 사이드가 많이 나타나요. 제가 말한 대로 속도를 안 지켜요. 그래서 그 안전성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건 제가 빼는 거지 필요가 없어서 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MgS4는 예를 들자면 IM도 가능해요. MgCl은 IM 안 돼요. 마그네슘 얘기를 하니까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거는 1cc, 100mg 1cc거든요. 1cc, 2cc 썼을 때는 통증에 좋은 페인킬러예요. 여러분들이 MgS4 페인킬러 딱 쓰시면 검색하고 너무 많이 떠요. 그래서 통증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얘기할 때 인트라키트라 에피드랄 덱사메탄 쓰면 MgS4 섞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얘기해요. 논문에 다 나와 있고 저도 이렇게 쓰고 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영양치료할 때 어디에다 영양치료할 거냐를 시스테믹하게 보는 거하고 로컬로 생각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시스테믹하게는 볼 때는 전반적인 영양소의 부족으로 생각하고요. 티슈 레벨, 이렇게 탈모가 있다. 그럼 여기에 영양소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여기에 영양소를 공급해야 되잖아요. 제네럴한 영양소 공급하고요. 아스라이티스가 있다, 탈모가 있다, 여드름이 있다 할 때 티슈 레벨로 영양소를 올리는 거하고 달라요. 티슈 레벨로 올라갈 때는요. 적정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왜 그래요? 문제가 있는 곳에서는요. 마이크로 서큘레이션이 안 돼서 영양소가 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로컬 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하자면 많지만 전 질문을 잘해주셔서 다른 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거고요. 어떠한 질문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섞어 쓰시면 좋아요. 대신
주의하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잘못 쓰면 위험할까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간호사가 직접 인지를 하고 해야지. 선생님께서도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지만 어떤 사람이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푸시하고 괜찮거든요.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위험해져요. 괜찮겠지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켜야 될 원칙은요. 지켜야 됩니다. 그 이유는 10,000명에 1명 또는 나한테는 100명에 1명이 위험해질까봐 그런 거예요. 비타민C 20이 저 몰랐을 때요. 비타민C 20cc짜리를요. 그냥 푸시한 적도 있어요. 문제 없어요. 그 환자한테는. 아시겠죠? 케이스로 볼 때는 따로 괜찮아질 수 있지만 그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 면밀하게 하셔야 되고 오늘 얘기하는 거는 제너럴하게 안전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뭔 얘기를 해야 되지 이제? 선생님 평소에 맞아봤던 주사제가 있으신가요?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어요? 이럴 경우는 과민성이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과민성 있는 주사들은 뭐가 있어요? 쉬워요. 다 있어요. 다. 모든 주사제가 과민성이 다 있어요. 태반만 있자? 아니에요. 가장 흔한 게 뭐냐면 뭐예요? 가장 많이 알려졌죠? B1. B12도 많아요. B12는요 맞고 나면요 이상한 부작용이 있어요. 그런 부작용을 뭐라고 그래요? 비자흐 어드버스 리액션. 일반적이진 않아요. 이상한. 이게 정말 이것 때문에 그랬을까? 이런 작용들이 일어나요. 피독신은요 높게 쓰면요 고용량했을 때 톡시시티가 있어요. 가장 많이 쓰는 거지만 또. 그래서 용량을